이번 사이클이 가장 기대가 되는 것은 비트코인 가격 상승의 가장 중요한 요인인 비트코인 반감기로만 상승장이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수요를 굉장히 끌어들일 수 있는 현물 ETF의 승인, 그리고 금리 인하의 시작, 이 모든 것들이 겹쳐지면서 슈퍼사이클이 될 것이다. 그 모든 효과가 정말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게 올 정도부터예요. 올해 말 정도가 되면은 2억 정도 사이의 가격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 이후부터 본격적인 상승장이 시작이 되는 거죠. 현재 반감기 이후 모습이 과거의 모습과 얼마나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나요? 거의 완전히 똑같다라고 보여지고요. 원래 반감기 이전에 가격이 좀 너무 빨리 오르면서 현물 ETF 효과 때문이죠. 그러면서 기존 사이클들과 조금 다르게 간다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번 사이클은 원래 사이클보다 한 반년에서 1년 정도 빨리 끝나는 단축 사이클의 가능성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한 3달 정도 조정을 받으면서 그 흐름이 다시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은 과거 2차 반감기, 3차 반감기에 반감기 이후 평균 가격 흐름과 거의 똑같아요. 그렇다면은 이번 사이클도 기존 반감기에서 있었던 그런 가격 흐름과 거의 비슷하게 흘러가지 않을까라는 예측이 가능해지고, 오히려 그렇다면 지금의 이번 한 3달 정도 되는 조정이 더 고마운 거죠. 예측할 수 없었던, 가보지 않았던 길에서 예측할 수 있는 가봤던 길로 다시 돌아오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번 몇 달 정도의 조정이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와 달리 고금리를 유지 중인 현재, 과연 과거와 같은 상승을 기대해도 괜찮을까요? 네, 오히려 더 기대가 되죠. 이 유동성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금리가 낮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고요. 유동성이 수축되어 있는 상황에서 확장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때 효과가 강력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 사이클들은 대부분 이제 제로 금리 거나 또는 금리가 이제 오르는 상황이었죠. 2차 반감기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미 제로 금리란 말이에요. 그럼 사람들은 이미 돈을 다 빌렸어요. 돈을 다 빌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특별히 유동성 확장의 효과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유동성 확장의 효과가 강하게 느껴진 때는 언제냐면 이 유동성이 꽉 조여져 있는 상황, 수축되어 있는 상황, 그러니까 돈을 못 빌리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 인하가 이제 막 시작된다 하면서 이제 빌리지 않았던 돈을 빌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때 유동성 확장의 효과가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과거처럼 앞뒤로 다 제로 금리였던 시기보다 고금리에서 저금리를 향해 서서히 내려가는 지금과 같은 시기가 오히려 자산시장에는 더 크게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 말 비트코인 가격 상황은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비트코인 사이클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사이클들에서 반복되었던 패턴의 운율의 반복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매 사이클들이 그 패턴이 미세하게는 다 달라요. 하지만 전반적인 흐름은 비슷하게 간다라는 것을 감안을 해봤을 때 이제 올해 반감기가 시작되고 올해 말이라고 하면 이제 최초 6개월 정도의 시점이 되는데, 그 시점은 진짜 상승장을 위한 약간 포석을 짜는 시기거든요. 보통 비트코인 가격이 정말 폭발적으로 오르는 거는 반감기 6개월 후입니다. 그 이전 단계에서는 보통 그 폭발적인 상승을 하기 위한 빌드업을 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보통 가격이 많이 올라봐야 한 2배 정도라기 때문에 아마 올해 말 정도가 되면은 과거 사이클들과 비슷하게 흘러간다는 전제 하에서 한 1억 5천만에서 2억 정도 사이의 가격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 이후부터 본격적인 상승장이 시작이 되는 거죠. 반감기 이후 조심해야 할 구간이 있다면 어디일까요? 그거는 뭐 수시로 옵니다. 과거 사이클들에서도 반감기 이후에도 20% 넘는 조정이 3-4차례 이상씩은 다 있었거든요. 그거를 감안한다면 이번 사이클도 내년까지 뭐 한 4번 정도는 20% 넘는 하락이 더 있을 수 있다. 그러면은 1년 좀 넘는 기간 동안 뭐 4번 정도라고 하면은 뭐 3달에 한 번씩은 올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런 조정 구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감안을 하시고 투자를 해야겠습니다. 작가님께서 이번 3분기에 비트코인이 슈퍼사이클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해 주셨었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까요? 이번 사이클이 가장 기대가 되는 것은 기존 비트코인 반감기 사이클들처럼 비트코인 가격 상승의 가장 중요한 요인인 비트코인 반감기로만 상승장이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수요를 굉장히 끌어들일 수 있는 현물 ETF의 승인, 그리고 금리 인하의 시작, 그러니까 유동성 확장 사이클이죠.
이 모든 것들이 겹쳐지면서 슈퍼사이클이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그 모든 효과가 정말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게 올 3분기 정도부터예요. 과거 사이클들에서 반감기 이후에 가격이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한 게 반감기 6개월 후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반감기 효과 자체가 정말로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게 한 6개월 정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에요. 왜냐면 반감기가 지났다고 해서 하루 채굴되는 비트코인의 양이 절반으로 줄었다고 해서 그냥 그게 바로 다음 날부터 시장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면 시장에 이미 충분한 재고가 있잖아요. 거래소에 재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슈퍼에서 사들여 오는 물품을 절반으로 줄인다고 해서 당장 내일 그 가판대에 있는 물건이 다 사라지는 게 아니죠. 하지만 계속해서 들여오는 양이 적다 보면은 언젠가 가판대에 있는 양도 다 떨어지겠죠. 그것처럼 비트코인이 채굴량이 절반으로 됐다고 해서 사람들이 팔려고 하는 재고가 다 사라진 게 아닙니다. 그 재고가 있는 동안은 가격이 그렇게 큰 영향을 받지 않아요. 하지만 지속적으로 수급의 불균형이 발생을 하면 언젠가는 팔고자 하는 물량이 확 줄어들겠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가격의 상승이 오는데, 그게 이제 비트코인 반감기 후 한 6개월 정도 지나서예요. 그러면 4월에 반감기가 있었으니까 6개월 후라고 하면 뭐 10월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딱 3, 4분기 정도가 되는 거죠. 3분기 좀 지난 시점부터가 이제 본격적으로 반감기 효과가 나타나는 거고. 그 다음에 현물 ETF가 승인이 된 이후에 최초 한 2달간 자금이 확 들어오다가 그 이후로 좀 자금 수급이 떨어졌어요. 근데 그렇게 됐던 이유가 뭐냐면 현물 ETF가 승인됐을 때 들어왔던 자금의 80% 이상이 개인 투자자들입니다. 왜 그랬냐면은 기관 투자자들은 기본적으로 자산 평가에 시간이 걸리고 그거를 펀드에 편입하기 위한 자체 심사 기간이 있고 또 SEC의 승인까지 받아야 돼요. 여기에 2개에서 3개 분기 정도의 시간이 걸려요. 그럼 2개에서 3개 분기라고 하면은 1월에 승인이 됐으니까 딱 3분기 이후부터가 되겠죠. 그때부터 본격적인 대형 기관들의 자금 유입이 시작될 수 있는 거거든요. 이제 막 펀드에 비트코인 현물 ETF를 편입시키기 위한 과정을 밟고 있어요. 그런 점을 감안했을 때 정말 큰 대형 기관들의 자금은 2개에서 3개 분기가 지난 3분기 이후부터 들어올 것이다 라고 하면은 현물 ETF의 본격적인 효과도 3분기 이후부터 나타나죠. 그리고 금리 인하가 언제 예정됐을까? 9월부터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금리 인하, 유동성 확장 사이클의 시작도 3분기 이후부터. 그럼 이 모든 것들의 본격적인 효과가 발생을 하는 게 올 3분기 또는 그 이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 효과가 발생이 시작하죠. 그러면서 슈퍼 사이클 구성 요소들의 진정한 힘이 올 3분기 이후부터 발생을 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반감기 이후의 등락 과정을 버티지 못하는 투자자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투자자분들에게 어떤 조언을 해드리면 좋을까요? 암호화폐 자체가 굉장히 변동성이 큽니다. 네, 그거를 반드시 아셔야 되고요. 올해는 오히려 변동성이 약한 편이에요. 이번 사이클에 지금까지 총 5차례의 20% 정도의 하락이 있었거든요. 근데 과거 사이클들은, 지난 사이클은 그런 하락이 대부분 30% 이상이었고요. 지지난 사이클에서는 40% 이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번 사이클은 오히려 시가총액이 커지면서 변동성이 줄어든 편이고,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여전히 뭐 한 20% 정도의 하락은 앞으로도 몇 번씩 계속 있을 수 있다 라는 걸 아예 그냥 전제로 깔아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암호화폐 시장은 주식과는 다르게 어떤 실적 같은 것에 의해서 가격이 형성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수급에 의해서 형성된다. 수급이라고 하는 건 뭔가요? 사고자 하는 사람과 팔고자 하는 사람들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사람의 마음만큼 변덕이 심한 게 있나요? 없죠. 그러다 보니까 수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암호화폐는 실적에 의해서, 현금 흐름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주식보다도 변동성이 더 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다 시가총액 자체도 굉장히 아직까지는 작은 자산이고, 그러다 보니까 변동성이 앞으로도 굉장히 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기본적 투자 전제로 깔고 투자를 하신다면은, 투자를 하는 동안 이런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이미 대비를 하고 있었으니까 마음을 먹고 있었잖아요. 앞으로도 20-30% 하락은 뭐 4번이건 5번이건 올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의 준비를 안 하고 있다가 조정을 맞을 때보다는 훨씬 더 수월하게 견뎌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신사임당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비트코인 슈퍼사이클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올해 3분기부터 본격적인 슈퍼사이클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할 거고, 결국 지난 사이클들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엄청난 일들이 벌어질 것으로 기대가 되니까요. 동기 잃지 마시고 원칙 잘 지키시면서 꼭 이번 사이클을 통해서 큰 성과를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